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비중은 82.7%.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 형평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업 취약계층이 아니고, 연령대별로 볼 때 취업 취약계층을 이제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가 취업준비생들, 이제 신입사원 취업준비생들인 청년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업 취약계층이 중장년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령층,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담당자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설명하기 쉽게끔 조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청년은 왜 취업 취약계층이 돼버렸을까요? 지금 청년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자료에 보면 고용률은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이 는 걸로 확인이 됐고,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 인구도 줄었고 고용률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 쉬었음이라고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쉬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몇 주 이상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을 쉬었음이라고 하는데, 쉬었음 인구가 지금 40만 명 이상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쉬었음 인구가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 IMF 이후나 금융위기 이후였던 이제 2010년대 초반대에는 25%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한 45%, 50%까지 올라갔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쉬었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쉬었다란 말은 자발적으로 취업 준비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취업 준비 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취업 준비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졸업 이후에 첫 취업 소요 시간이라고 해서 최초 입직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걸리다가 지금은 이제 11개월, 12개월 이렇게 취업 준비 기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왜 청년 취업이 취업 취약계층이냐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노동 경제학에 있는 그런 이제 이론적 베이스가 조금 필요한데, 시장 균형과 고용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생산성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처음에 일을 하게 됐을 때 생산성을 회사에 바로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1년, 2년, 3년 늘어나면서 본인의 능력도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다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한 10년, 15년 일을 하게 되면 연령대가 40대 초중반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계속 쭉 올라가다가 어떠한 시점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선배님들이라든지 우리 부장님들 보면, 아까 내가 뭐 말하려고 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라든지 뭐 SNS 이런 것들, 이제 작업이라든지 활동들이 엄청 빠른데, 우리 선배님들은 자꾸 야, 이 컴퓨터 이거 엑셀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후배들한테 막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최근에 있는 기술을 못 따라오면서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그 정도 나이대쯤부터 생산성이 이제 올라가다가 피크를 찍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60대 때까지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피크 포인트에 대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천천히 생산성이 올라가다가 피크를 찍고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축구 선수, 뭐 배구 선수, 야구 선수, 운동 선수들 있죠. 운동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보이는 연령대가 각기 다릅니다. 왜냐면 그 기량을 보이는 그 나이대가 10대 후반일 때도 있고 20대 중반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크 포인트, 기량이 최고로 보이는 그 기량이 끝나고 나면은 한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렇게 가기 전에 대부분 그 기량이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그와 유사하게 피크 포인트, 생산성이 가장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고려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생산성에 맞춰서 임금을 준다라고 해버리면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에 맞춰서 비용을 지불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뭐냐면, 택시에 있는 미터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미터기를 보면은 2km를 가면 얼마, 3km를 가면 얼마, 생산성이라고 하는 키로수 대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정확히 나타나게끔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직장인들의 일들이 그렇게 생산성과 일에 대해서 정확한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임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직무급 개념이 지금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연공급이라고 해서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라고 해서 공무원 9급 1호봉, 10호봉, 15호봉, 그 다음에 8급 1호봉 이렇게 하면서 호봉처럼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속 연수에 따라서 시간이 1년, 2년, 3년 올라갈수록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임금은 생산성과 달리 피크 포인트가 없어요. 최초에 이제 임금이 정해져 있고 근속에 따라서 연공급 형태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래프 잠깐 이제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산성과 이 임금에 대한 그래프를 합쳐버리게 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청년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바로 생산성을 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직무군이라고 한다면 뭐 아르바이트 정도 특별한 지식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성을 바로 측정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 가르치는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근데 회사가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바로 생산성을 못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안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은 이제 제로에 가깝지만 여러분들 급여는 지금 뭐 최저임금도 그렇고 대기업 신입임금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중소기업 신입임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급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급여보다 높은 생산성을 낼 때 회사가 이제 이익을 받는 구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좀 시장이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는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처럼 어렵다고 한다면 아마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들 특히 신입사원들 채용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바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생산성이 바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조금 깨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인턴 활동을 좀 했다라고 하든지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준비를 해놓고 이력서를 제출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냥 생신입 막 대졸자들보다 이 사람이 일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니까 부담이 덜한 거죠. 그러면 생산성에 대한 부담이 뭐 단기에 이뤄낼 수 있다라고 믿게 되니까 아무래도 채용이 조금 용이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 인턴 같은 경우에는 뭐 금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턴이 신입사원에 가기 위한 전제 조건 이런 형태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산성을 일부 보장할 수 있는 경험들을 갖추어 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장년층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엄청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보통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별도의 조치라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명예퇴직, 사후정, 40, 50대 정년퇴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40대에서 50대 사이쯤에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피크를 찍었고 그 이후에 떨어지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성은 자꾸 떨어지는데 임금을 올려야 된다 생각이 드니까 회사에서 사전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명예퇴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시장에 워낙 많이 나오게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장년 일자리 정책, 신중년 일자리, 이제 신중년 적합직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그래프상으로만 봤을 때도 청년층이 왜 취업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중장년층이 왜 취업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평균적이라는 겁니다.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균을 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을 짜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분들이 이 노동 경제학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자층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계속 높일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40, 50대에 이미 다 보내버렸습니다. 임원이 되지 못할 분들은 이제 보통 다 퇴사를 하는 케이스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조금 보장되니까 나이가 많아져도 60대까지는 이제 충분히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본다고 한다면 40, 50대 좀 어떤 기점, 40대 후반이든 50대 초반이든 떨어지고 있을 텐데, 급여는 호봉 때문에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쪽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연장을 이제 보장하되 임금이 높은 시점에서 올해는 임금이 100이라면 내년에는 80, 그 다음에는 이제 70, 이런 식으로 임금을 줄이면서 근속을 이제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임금 피크제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민간기업은 많이 없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민간 쪽에서는 보통 40, 50대 나와서 자기가 창업도 해보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가게도 만들어보고 하다가 연령이 좀 많이 높아지고 나면은 그때 이제 성공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많이 성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분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가 가장 이제 빈곤하다라고 하는 세계 1위의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을 위한 정부 정책적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의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것들을 봤을 때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정책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노동 수요는 산업의 파생 수요이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노동경제학을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 이제 과정을 마치고 지금 논문을 준비 중인데, 이건 노동경제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노동 분야, 사람을 더 넣어서 새롭게 파생된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산업이 있어야 노동 수요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